자, 교재는 77페이지 제2절 강요죄입니다. 자, 먼저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는 99페이지. 자, 99페이지 보시면 자, 강요죄 목차 나와 있죠. 강요죄, 중강요죄. 자, 중강요죄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중자는 구체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인질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어요. 즉 인질을 해방시키면 형을 감경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질 상해죄, 치상죄의 경우에도 해방 감경 규정이 있고, 자, 그런데 인질이 죽잖아요. 인질이 죽으면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침해범, 미수범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다시 2번서 와보시면, 자, 서론에서 2번 체크해보세요. 2번. 인질 강요죄, 그 다음 인질 상해죄입니다.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지만 인질이 죽으면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 그쵸? 다음 말씀드렸듯이 이 중죄가 붙은 범죄는 구체적 위헌범, 부진정 결과의 가중범, 미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밑에 2번 강요죄 봅니다. 자, 일단 조문을 보죠. 강요죄가 되려면 일단 행위수단이 폭행 협박입니다. 자,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죠. 법인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가 아닌 것은 방해를 해도 이 강요죄가 되질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의무인데 이 의무를 우리 판례는 가로열고 이퀄 법률상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로 보고 있다. 자,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강요죄가 되는 것이지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죄가 안됩니다. 쭉 내려와서 객체 보시죠. 사람인데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 자, 됐고, 자, 밑에 쭉 내려와서 자, 폭행협박입니다. 개념은 광이고 역시 광입니다. 자, 우리 총론 시간에 강요된 행위 12조를 배우는데요. 강요된 행위의 경우에는 절대적 폭력을 포함시키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력 행위는 절대적, 강제적, 심리적이 모두 포함된다는 거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삼각강요도 나옵니다. 됐습니다. 밑줄 그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판례 봅니다. 자, 강요죄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거업 동그라미, 광의 협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오시게 되면,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판례도 일반적 공포심이죠. 그렇죠? 여기 일반적 공포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의다. 이걸 광의의 협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이런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고동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 쭉 밑에도 나오네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역시 똑같은 판례 나옵니다. 역시 컵 동그라미 치시고 됐네요. 자,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쭉 올라가서 보면 맨 위에 2번 판례 나왔네요.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징계 절차에 앞서서 그냥 사표 써라 이렇게 단순히 권유만 한 것만으로는, 자, 권유 세무치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친 겁니다. 자, 쭉 내려와서 자, 2번 볼게요. 자, 환경단체 회원들이 무슨 단속 활동을 벌이면서 배출 현장을 사진 촬영하였다. 그럼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저쪽에서요? 농가들이 겁을 먹죠. 그렇게 해서 사인해라, 사인하지 아니할 경우에 법에 저촉된다는 이 겁을 주는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쭉 내려와서 자, 소비자 불매운동 판례네요. 자, 소비자 불매운동 판례가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자, 용인될 수 없대요. 그래서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강요죄나
공갈치에서 말이 협박이 될 수가 있겠고, 자, 그 사례가 바로 밑에 3번이죠. 그쵸?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 그 다음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라.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파업청을 띄우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강요죄나 공갈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이 권리행사 방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권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즉, 따라서 권리가 아닌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강요죄가 되질 않아요. 자살행위를 중지시켰을 때 강요죄가 되지를 않죠. 자, 이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권리, 재산적 미출구시고 비재산적 미출구시고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빨간색 계약 체결에 대한 자유권, 계약 체결 동그라미. 그쵸? 나는 계약하기 싫은데 저쪽에서 나한테 폭행 협박을 쓰면서 계약 체결을 하래요. 도장 찍으래요. 이렇게 했다면, 강요를 했다면 그것이 강요죄가 되죠. 자, 밑에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셔 보시면 여기 권리 행사가 아닌 것을 방해했을 때는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묘판 사건이죠. 묘판 사건. 자, 을은 논 소유자인 정 사망 이후 논을 경작해 왔는데 갑의 백모, 큰엄마입니다. 큰엄마 병녀 간에 분쟁이 생겨서 병녀가 논에 대한 점유권을 침탈하고 미리 논에 묘판을 조성해 놓았던 것을 을이 이를 파헤칠 때 이를 본 갑이 을에게 폭행을 가했다. 자, 과연 이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판결 요지 보시게 되면 그 전답의 점유를 실력을 회사하는 자에게 파란색으로 실력세 묻혀보세요. 자, 이 실력이 뭐죠? 실력이 이 권리행사가 아니죠. 그건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된 거예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권리행사가 아닌 것을 폭행으로 가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폭행했으니까 그냥 폭행죄일 뿐이지 강요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강요죄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밑에 의무 없는 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으로 계약 포기서라든지 소청 취하서에 날인케 했을 때 이것을 강요죄가 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요. 자, 자가용 찍어보세요. 자가용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에 공항까지 운행케 하였을 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때는 강요죄가 되죠. 자, 그런데 CF 만약에 택시라면 택시 운전사에게 그랬다면 그때는 강도죄가 돼요. 재물이라든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강도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김태천 사건 별표 쳐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나오죠.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법률상 의무라는 거죠. 자, 의무 없는 일인 거예요. 자, 따라서 의무가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때는 강요죄가 되질 않아요. 됐죠? 자, 갑니다. 올라가시면 다시 앞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폭력 조직 전력이 있는 갑, 이 김태천 씨인데 연예계약사 대표이로부터 답례로 연예인들에게 1억이 넘는 고급 시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가를 받았잖아요. 이게 대가를 받았습니다. 대가를 취득했다는 거죠. 을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돼요? 대가를 받았으니까 을은 의무 있는 일을 해야 되죠. 의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합법적인 계약서까지 이를 확인한 갑은 을이 팬미팅 공연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그쵸?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는 말은 아하, 강요죄의 고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고의가 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과연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자, 방금 보았듯이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은 강요죄가 되질 않아요. 즉 고급 시계를 1억짜리 고급 시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팬미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팬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것은 팬미팅을 하라고 한 것은 강요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가 되죠. 자, 김대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진 않고 대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협박죄만 될 뿐입니다.
자, 판례 보죠. 판례 보시면 법률상 의무 없는이죠. 없는 진술서를 쓰게 했을 때 강요죄가 되고요. 2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을 등록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뭐가 돼요? 강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이 제출하라고 한 것이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원상 폭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근데 원상 폭격을 하게 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는 판례가 되고요. 자, 밑에 1번 판례 볼게요. 자, 군인이네요. 군인. 자, 직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 등을 한 부하 직원에게, 자, 부하입니다. 부하 밑줄 한번 가볼게요. 검은색으로요. 누구예요? 부하는 군인 중에서 행정병이죠. 행정병. 행정병은 사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쵸? 근무일지 써야 되는 사람이 근무일지. 그쵸? 근데 이 군대 상관이 뭐 소대장, 중대장쯤 되겠죠? 자, 이 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파란색으로 일지 형식으로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지 형식으로 보고하라 한 것은 뭐죠?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거죠. 하게 한 것이다.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돼야 안 돼요? 강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됐어요? 만약에 행정병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간인을 잡아다가 일지 형식으로 보고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법률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민간인에게는 강요죄가 되는 것인데 군인 상관이 군인 행정병에게 일지 형식으로 보고하게 한 것은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기초시기 볼게요. 자, 침해범입니다. 침해범. 침해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렇지, 침해범이니까 침해범이므로 이런 판결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위헌범일 때는 이런 판결유죄가 안 나와요. 따라서 밑에 빨간색으로 여권을 뺏겼습니다. 강제 회수 당하였다면 내가 해외로 갈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기 때문에 강요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앞에 제가 보시면 갑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을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박하였고 여권을 뺏었죠. 뺏었을 때 뭐가 돼요? 강요죄 기수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위법성 볼게요. 자, 2번 볼게요. 범죄를 저지하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폭행 협박은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하는 것은 강요죄가 되지 않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세 번째 줄. 자,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를 할지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빨간색으로 넘습니다. 넘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밑에 2번이죠. 자, 쭉 읽어보시고 빨간색 글씨 봅니다. 파란색 글씨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뭐뭐하게 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동그라미, 이 두 줄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두 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아무리 권리자를 할지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강요죄가 된다, 안 된다? 강요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기출되었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별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상 문제라고 잡으셔서 숙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할 가치가 없는 판례들은 제가 규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타조의 관계 보죠. 자, 강요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체포, 감금, 약추인, 강간,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을 하게 되면 이들 범죄만 성립하게 되고 강요죄는 배제가 되죠. 그렇죠? 그럼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강간죄의 경우에는 내가 강간을 당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간죄나 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 내가 강간을 당할 의무나 추행을 당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 수행을 당했다는 말은 강간 속에 강요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오는, 모든 범죄는 거의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강간죄만 성립할 뿐이지 당연시되는 가장 일반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강요죄는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펼쳐집니다. 중요한 판례죠. 한번 가볼게요. 갑은 A 산업에 1,44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20만원이네요. 한 달에 120만원, 1년이니까 1,440입니다. 사장을이 자금을 이용하여 회사가 부실하게 되자 갑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회수하기 위해서 을을 폭행 압박하였고 7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쓰게 하였다. 자, 자인서를 쓰게 했습니다. 자인서를 왜 쓰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자인서를 쓰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돈을 회수하려고. 이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3천만원을 내어내라고 협박하였고 2천을 주겠다는 승낙서를 받았으나 결국 돈은 받지 못했다. 여기서 갑의 추측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판결요지 1번은 아무리 이 사람이 권리자잖아요. 권리자라 할지라도 허용될 수 없는 폭행어법을 썼다면 그야말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 조각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강도가 되기도 하고 사기가 되기도 하고 그치? 뭐 절도가 되기도 하고 뭐 공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쵸? 자세한 것은 재산죄 할 때 말씀드리고요. 문제 여기서 2번인데요. 자, 이제 피고인이 채권자겠죠. 채권자. 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 회수를 위해서 요 회수가 뭐예요? 바로 가로 열고 주된 목적이죠.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강요했죠. 자인서를 쓰라고 강요를 했죠. 강요를 했고 결국 돈을 갈취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주된 목적이 돈을 회수하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만 된다? 그렇지. 요 공갈죄만 될 뿐이고 이 강요죄는 별도로 여기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공갈죄에 흡수가 된다. 흡수가 되어서 강요죄는 별도로 성립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수를 보시면 공갈죄 1죄만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인질범죄 가볼게요. 자, 판례는 없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판례는 없는데 기출된 지역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조문 볼게요. 사람이네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았다. 그런데 그 제3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았을 때 일단 인질을 삼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질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3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했죠. 그러면 이 제3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강요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질의 객체와 강요의 객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됐지? 자, 쭉 내려와서 객체 한번 볼게요. 객체 보시면 인질 객체인 사람이란과 강요 객체인 제3자는 동일이어서는 안됩니다. 자, 동일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중의 객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인질 객체는 사람이죠. 강요 객체는 제3자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인질을 당하는 사람은 자연인만 됩니다. 자연인만. 그쵸? 자연인만 된다. 자연인이라면 성인, 미성년을 가리지 않고요. 반면에 이 강요 객체 잘 보셔야 돼요. 강요 객체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 법인이 돼요. 법인이 되고 그 중에서 이 국가기관도 된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기출된 지문인들인데 항공기를 납치하여 승객을 인질로 삼고 여기 해당 정부, 그치? 정부, 국가기관이죠. 정부에게 죄수석방을 강요했다. 그치? 뭐 등등등등. 요 사례들 전부 다 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인질로 삼았단 말 나와 있고요. 다음에 강요의 상대방은 누구다? 제3자일 뿐이다.
인질은 아니다. 줄 것 같습니다. 자, 쭉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뭐가 나오죠? 여기 해방 감경 규정이 나오죠. 해방 감경 규정.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범한 자가 누구죠? 기수범입니다. 기수범. 그 다음에 미수범이 인지를 풀어줬을 때는 그 다음에 감경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임의적 감경. 감경입니다. 감경. 이거 아니에요. 임의적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가 임의적이죠. 그렇죠? 필요적 하면 틀려요.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그걸 감면을 하는데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를 임의적 감면이라 불러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면제는 없어요. 오로지 감경밖에 없어요. 다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자, 해방감경 규정 나오네요.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인질의 안전이 이 최우선적 목표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인질상해죠. 인질상해. 그러니까 인질상해는 인질이 살아있잖아요.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해방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반면에 인질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인질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때는 뭐가 이쁘다고 해방감경 규정을 해줘요. 해방감경 규정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총론교재에 우리가 중지미수를 배울 겁니다.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자의성을 요하는데 여기 있는 해방감경 규정은 이 자의성을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고 또 다른 점이 뭐죠? 기수범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체포감금죄를 볼게요. 체포감금죄를 가기 전에 노트를 펴보실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 해방감경 규정이 있는 것이 있고 자, 없는 것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뭘 봤지? 요거 봤죠? 요거 인질강요죄 봤고요. 인질상해죄 봤고요. 그 다음에 약취인 인신매매죄도 있어요. 요 부분 약취인 인신매매죄 이제 배울 겁니다. 이 약취인 인신매매죄의 경우에도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는 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요 체포감금죄가 없어요. 요 비교하셔야 돼요. 약취인죄가 있는데 체포감금죄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인질 강도가 없어요. 강도가 없다. 그 다음에 인질 살해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 이유는 뭐냐면 요 체포감금죄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체포감금시켜 놓고 체포감금 당한 자를 풀어주면 해방감경 규정이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없어요. 기출된 적이 있어요. 승진시험 경찰 승진 다른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요. 승진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포감금죄 가볼게요. 체포감금죄 역시 말씀드렸죠. 해방감경 규정이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범위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 체포감금죄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죠. 자, 객체 사람이죠. 타인을 말하는데 잠재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면 된다. 잠재적 자유. 수면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가두면 감금죄 돼요. 명정자는 그 술 만취한 사람을 말하죠. 술에 만취되어서 코 골고 자는 사람을 가두었을 때도 감금죄가 되고요. 정신병자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자, 체포 보죠. 체포.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 한번 볼까? 밧줄로 사람을 묶어서 한쪽 끝을 잡고 있는 경우 권총을 겨누어서 대로상을 걸어가게 하는 경우 자, 그런데 요 2번 잘 봐두세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해서 어떤 장소 예를 들면 법원이죠. 법원 이 법원에 출두시키는 거 있죠. 요 강요죄입니다. 강요죄
제출된 적이 있어요.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고 유형적, 무형적, 부작위 밑줄, 간접 정범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다음 페이지. 자, 판례 한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1번 별표. 최신 판례인데, 자, 체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체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하여서 신체 활동의 자유를 박탈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그리고 계속범위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체포해서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요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쭉 한번 가볼까? 올라갑니다. 을려가 갑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갑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그 남자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갑이 을려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적으로 을려를 3번 밀쳤다. 자, 여기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치? 을려를 3번 밀쳤다. 이 밀쳤다. 이거 잘 받아주셔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체포의 고의로서 타인의 신체 활동이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개시했을 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착수했다. 착수했다. 만약에 이 여성을 끌고 그 거실 쪽에서 이 여성을 끌고 다시 아파트 자기 방 거실로 데려갔다면, 그리고 문을 잠갔다면 체포죄는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 자신의 아파트 거실로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 여성은 갑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내려갔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내려갔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체포죄는 미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착수는 개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판례는 뒤에 강간죄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감금 보죠.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제한이죠. 지병에 올간 사람의 사다리를 치우는 것, 선녀와 나무꾼처럼 목욕하는 부녀의 옷을 숨겨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다음 강제로 차에 태워서 질주하는 것. 이 질주가 바로 판례예요. 판례. 뒤에 나올 겁니다. 유형적, 무형적. 자, 부작위 밑줄 보시고 공포심 나오네요. 공포심도 됩니다. 판례 나와요. 그 다음 간접 정범도 되고요. 저 밑에 나왔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장애죠. 그렇죠? 물리적 장애다. 그런데 무형적, 심리적 수단에 해당하는 이 공포심 동그라미도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여기 2번 나와 있지? 1번의 마지막 줄 보시면 심리적, 무형적 동그라미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로 2번에 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전면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감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채권자 갑 등은 현장 소장 을을 만나 여관에 데리고 갔다. 8일 동안 갇혀있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혹한 행위. 여관에 갇혀있는 동안 가혹한 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중감금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여관을 왕래하기도 하였고 처가, 그다음 술을 마시러 스탠드바에 가기도 하였고 사무실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판결을 보시게 되면 그 박탈은 즉 8일 동안 내내 어느 여관방에서 갇혀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갇혀 있으면서 또 며칠 동안은 또 밖으로 출입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감금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똑같아요.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유형, 무형할 때 무형 동그라미도 가능하다. 그게 바로 겁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공포감 동그라미. 이 다음 무형적 방법인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무형적 방법. 나머지 두 가지는 유형적 방법이래요. 자, 밑에 보면 봉쇄시켰다. 감금이죠. 운행이 강행되었다. 그쵸? 그것도 감금이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의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 간 사람 환자가 퇴원 요구, 난 나갈래요.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정신병원장이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감금죄가 된다는 게 판례가 돼요. 자, 그 근거를 제가 여기 옮겨놨는데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나오죠. 정신보건법에 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 보시면 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시켜주지 않고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그것은 정신보건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감금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밑에 1번. 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는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서 그치? 장의 결정에 따라서 입원이 정신병원 입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입원이 이루어진 것이 감금죄가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자, 어디다 필기할까? 위에다 한번 해볼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정신보건법 우리 이 9의 6번에서 보았잖아요. 정신보건법에 보면 여기 있는 장이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 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죠.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플러스 이 동의가 2인 이상이 2인 한 명 갖고는 안 되고요. 2명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라면 부모님이든 뭐 친인척이든 간에 최소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 정신병원 있죠. 정신병원의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그러니까 해당 정신병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해당자 있죠. 해당인을 감정하겠죠. 감정해서 이 친구는 정신감정하겠죠. 정신감정해서 이 친구는 정신병원에 입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전문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전문의의 판단 기재한 서류가 있겠죠. 이것을 보고 이 정신기관의 장이 보고 이 정신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잖아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고 플러스 대신 전문의의 입원 권고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대로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입원 권고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 상태에서 기관장이 판단하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고 대신 전문의의 입원 권고서만 있는 상태에서 이 기관장이 입원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이 정신의료기관장의 결정에 의해서 입원이 이루어졌다.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뭐만 보고요? 여기 전문의의 입원 권고서만을 보고 감금이 된다 안 된다? 감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긴 있어요. 예외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뭐 공모하였거나 또는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의학과 전문의의 권고서만을 갖고서도 기관장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긴 있는데 그 예외가 여기서 이 사건은 예외가 아니었고요. 이런 사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전문의의 권고서만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장의 결정에 따라서 입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전문의 피고인 갑을이 이 각각 피해자 아들 피고인 병과 공동하여
응급 이송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 전문의가 이 피해자는 피해 사고나 망상 사고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감금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정신보건법에 보면요. 이 정신질환자에는 이 정신장애자의 진단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자는 당연히 정신질환자가 되겠죠. 플러스 그 외에도 정신장애의 의심이 드는 자, 의심이 있는 자도 정신질환자라고 보는 것이 정신보건법이. 이것은 어디 나와 있다고요? 바이 정신보건법에 나와 있다고. 따라서 이 정신건강의학과 이 전문의가 이 피해자에게는 정신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것은 이 정신보건법의 근거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금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장애자라고 진단을 받은 자에는 의심이 드는 자도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 해석이 아니다 라고 봤어요. 판례가. 그래서 의심이 드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판례는 모두 감금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범위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수면자라든지 명정자를 가두는 것도 감금죄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위법성 보시게 되면 정당히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끊고 그 정도를 넘었을 때는 조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버릇을 고쳐줄 생각으로 지하창고에 밤새도록 가두었다라고 했을 때 조각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법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판례 보시면 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파란색으로 야간 도주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수단 목적이 있다면, 또 어머니 의뢰라든지 승낙이 있었다면 그것도 야간에 한해서만 그랬죠. 그 다음에 3일 동안 제한적 시간적 범위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감금이 되지 않아요. 자, 밑에 타조와의 관계. 자, 중요한 것 나오네요. 자, 별표 칩니다. 자, 밑에도 별표. 자, 밑에도 별표. 자, 그 다음에도 별표. 자, 네 가지 판례 모두 무지 중요하고요. 무지 중요하고 모든 시험에 통탈해서 10번 이상씩 나왔던 거예요. 자, 볼게요. 갑은 을려의 신고로 경찰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넣었다. 자, 애원을 하였으나 갑은 을려를 태우고 약 20분간 달렸다. 20분간 달렸다 이게 뭐지? 이게 감금이죠. 이퀄 감금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했죠. 그쵸? 협박죄 될 것 같네요. 자, 밑에 줄 보면 20분간 달렸으니까 감금죄가 될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죄가 두 가지가 되나요? 죄가 두 가지가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판례 뭐라 그래요? 판례 보시면 자, 협박을 왜 썼어요? 협박을 이 친구가 이런 말을 왜 했죠? 차에 태우고 달리려고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이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을 하지 않게 되고 그때는 감금죄에 흡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됐어요? 두 가지 다 된다 그러면 틀려요. 중요한 판례이고요. 이 판례는 판결 요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계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를 하실 텐데 이 협박이라고 찍었죠? 협박은 끄집어내서 이퀄 감금의 수단이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필기해야 내 것이 됩니다. 됐고, 자 밑에 판례.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보면 감금 남았네요. 그 다음에 강간 나왔고요. 강도 나왔어요. 이것도 수단이 되었대요. 이것도 수단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위의 판례처럼 똑같이 수단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감금죄가 강간이나 강도죄에 흡수가 됩니까? 이거 협박이 아니잖아요. 의외건 협박이었지만. 그치? 이것도 흡수가 됩니까? 흡수가 안 돼요. 그때는 그 각각의 죄가 모두 다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강간을 할 때, 강도를 할 때 늘 언제나 항상 감금 행위를 해놓고 강간이나 강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자, 봐요.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잖아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절취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항상 강도나 강간이 되려면 항상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 돼요. 이거는 강도나 강간할 때는 늘 언제나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간음을 하거나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취를 했을 때에는 강간죄나 강도죄만 될 뿐이지 폭행 협박은 성립을 하지 않아요. 흡수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왜? 늘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간이나 강도할 때 늘 언제나 항상 감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간은 감금 없이도 강간할 수 있고 감금 없이도 강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이 감금죄가 설령 강간이나 강도죄의 수단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흡수가 돼야 안 돼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빼는 거예요. 빼어서 각각 죄가 된다. 근데 이것이 한 개의 행위였다면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이 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강간 행위의 수단이 됐대요. 위에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흡수 관계가 안 된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래요? 마지막에 이것이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자, 이것이 총론교재에 조개 트럭 사건이라고, 조개 트럭 사건. 그 죄수론 할 때 배울 겁니다. 일단 필기를 이렇게 해두시고 나중에 총론 시간에 배우니까. 자, 볼게요. 자, 이게 트럭이네요. 트럭이고, 여기 A가 탔고 B가 탔어요. A는 운수, 그 다음에 B는 여고생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짐을 많이 실었죠. 조개를 많이 싣고 이제 가고 있는데, 원래는 여고생이 이렇게 가출했나봐요. 그래서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밤도 늦은 시간에 정거장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마침 이 트럭이 지나가는 것인데, 트럭이 지나가기 때문에 손을 흔들고 트럭을 이렇게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정거장까지, 터미널까지 가자고 하니까 운전수가 태워주겠대요. 껌껌한 밤중에 단둘이 있는 차 안에 단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어요.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 남자가 강간할 마음이 생겨요. 강간의 고의가 생겼어요. 강간의 고의가 생겨서 여고생이 내려달라고 하니까 내려주질 않아요. 하차를 무시해요. 하차를. 그래서 이 사람이 질주를 해요. 계속 가요. 뭐 한다? 하차를 무시하고 플러스 질주를 한다. 질주를 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운행이 강행되는, 운행이 강행되었다. 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모텔까지 왔는데 여고생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텔로 뛰어들어가서 모텔 주인에게 신고해서 이 운전수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인데,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강간의 고의였잖아요. 강간의 고의로 질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질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뭐다? 이것은 1번 감금의 착수다 말이에요. 감금의 착수. 감금죄는 계속범위라 했잖아요. 그쵸? 그쵸? 감금의 착수이자 플러스 이것은 뭐다? 강간의 착수란 말이에요. 왜요? 왜요? 강간죄는 폭행 협박의 수단이잖아요. 그쵸? 폭행 협박의 수단인데 여기 자 지금 강간의 고의를 갖고 자동차로 운행을 했잖아요. 그럼 여성 고생이 겁을 먹잖아요. 내려달라고 하니까 욕설을 하면서 막 때릴 것처럼 하면서 막 질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협박을 하겠어요. 그렇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협박 자체가 질주한다는 협박 자체가 강간의 착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주는 한 번 했지만 이 질주가 감금에도 걸리고 왜 자꾸 이러지? 자, 감금에도 걸리고 강간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상상적이다.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죄가 모두 다 성립하게 되고 한 개의 행위니까 상상적이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감금입니다. 자, 이 감금 행위가 단순히 수단에 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났다. 자, 여기 보세요.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났대요.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났대. 그럼 여기까지 무슨 죄? 지금 색깔 칠했잖아. 이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냈대요. 이것은 뭐가 돼요? 그래. 강도상해죄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강도상해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그렇지. 감금이 계속되었대요. 감금이 계속되었대요. 감금죄는 계속범위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감금죄가 되는 거예요. 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강도상해는 앞에서 끝났고 끝난 후에 감금죄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그치? 행위가 또 다른 행위죠. 거기도 또 다른 고의가 있는 거예요. 강도상해죄는 고의범위잖아요. 그치? 강도상의 고의가 종료된 거예요. 종료되고 오로지 고의는 감금죄의 고의만 있고 감금죄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고의, 별개의 행위가 되는 거니까 별죄가 된다. 별죄가. 그래서 죄가 각각되니까 두 가지죠. 두 개. 두 개가 각각된다. 경합범위란 말이에요. 경합.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중체포감금죄가 좀 중요해요. 비록 중자가 들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이것은 구체위헌범이 아니다. 결과적 가정범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수가 있다고. 미수를 처벌한다. 그런 점에서 다른 중자가 붙은 범죄랑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조문도 좀 알아두세요. 조문에는 가혹한 행위를 구성요건 요소로 한다. 위에다 쓰세요. 생명 X, 신체 X. 이것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가혹한 행위가 구성요건 요소의 이거죠. 결합범이에요. 결합범. 체포감금 플러스 가혹한 행위가 결합된 결합범. 자, 그 예 한번 읽어보세요. 가둬놓고 폭행협박, 음란, 수면불허 등등. 판결로지 보시면 공포심도 감금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뒀지. 사무실에 가둬놓고 죽여도 버려도 쥐도서도 모른다. 협박했죠. 협박하고 수차례 을의 얼굴과 전신을 구타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가혹한 행위지. 그래서 중감금죄가 됩니다. 자, 쭉 내려옵니다. 감금 치의사상죄 볼게요. 자, 4월 5일이네요. 강제로 태운 다음에 대전에서 서울까지 운전해 갔으니까 이게 감금죄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8월 15일이네요. 날짜가 바뀌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로 태운 다음에 뛰어내리다가 상처를 입게 되네요. 그러니까 감금 치상이죠. 이건 감금 치상. 위에 거는 감금이고요. 죄가 두 개가 되고 경합범이네요. 그치? 보면 태운 다음에 강상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앞에 날짜는 감금, 뒤에 날짜는 감금 치상.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총론 인과관계 할 때 배운 판례죠. 그래서 감금 상태라고 하는 기본 범죄죠. 기본 범죄를 벗어날 목적, 즉 기본 범죄를 회피하다가 발생한 사고 있죠. 회피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랬을 때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죠. 그래서 감금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감금을 한 후에 사망하게 되었을 때 감금치사가 되죠. 그 다음 여기 빨간색 나오네요. 정신병자도 객체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1번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총론 시간에 나오는 판례인데 17시간을 묶어놨지, 그치? 묶어놨다. 묶으면 17시간 동안 묶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해요. 혈전이 형성되어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결국 죽어요. 그랬을 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총론 교재 나오죠? 그쵸? 자, 감금이라는 기본 행위를 했죠. 그리고 가혹한 행위를 했죠. 그쵸? 가혹한 행위라는 기본 범죄를 했죠. 이 가혹한 범죄 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뛰어내리다 사망했을 때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해서 중감금 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